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법원행정 차장, 예.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법원이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이대, 한덕수 화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4월 22일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예.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이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이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이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심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5,000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 기록 25,000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는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에게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희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 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숙애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죠? 왜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죠? 이게 법원이 내란숙애들을 보호하면서 법원,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한 7일 만에 이것을 파기환송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윤석열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지하 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청사 보안의 안전과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6만 페이지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소설 200권 분량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아시겠어요? 본인 소설 하루에
몇 권씩 읽어요?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소설? 하루에 소설 20권 읽을 수 있어요? 300페이지 책 20권 읽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300페이지 책 20권을 하루에 다 읽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희대의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유상범 간사님도 검사 해보셨잖아요. 적어도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걸 뒤집으려면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영원 차장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박은정 의원님 다시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시간 다시 넣으시. 저기 됐죠? 네, 질의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그 사법부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사법부 독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부의 압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예,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그 상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 확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상고에 걸리는 아주 즉일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27일이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지금 필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차장님. 그러니까 최종 확정까지 말씀을 네, 하신다면 확정까지요. 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또 뭐 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거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촉박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판사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3,200명이 예. 현원입니다. 어제 판결로 판사 3,200여 분의 명예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판사들이 정치적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의 판결로 사법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의 허위 사실의 판단은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은 폐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의 지금 3,200여 분의 판사의 정치 판사라는 비판, 명예가 무너졌거든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요. 최고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차장님, 그 21일 날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맞죠? 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점은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 10분, 12분의 이 기록을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 전체의 대법관, 그러니까 소부에 심리하는 대법관 외에 나머지 대법관은 몇 분이십니까? 소부 외에 전원 합의체에 합류하게 된 대법관은 몇 분이실까요? 지금 그 소부의 네 분이시니까 8분이시죠? 대법원장님 제외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7분이신 거. 7분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7분은 21일부터 기록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 회부가 21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 날 합의기일이 있었고요. 22일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법관님들의 합의 과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 지금 보도에는 그렇습니다. 판결문의 그 보충 의견에서 설치를 한 대법관님들의 의견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이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합으로 올라간 시간이 21일이고 22일은 합의,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를 위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검토한 시간은 21일 이후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 날 두 번째 합의에서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수 의견이 합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고가 났고, 그렇다면은 이 판결, 이 기록을, 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1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기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날림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국회의원들의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19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은 불과 36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633의 원칙은 사실은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에 당선되어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해서 그 지위를 확정시켜 주려는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633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후보자들, 총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졸속으로 36일 만에 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출을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상대방인 후보에 대해서만, 낙선자에 대해서만 633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은 윤석열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200명을 이끌고 정치. 네. 오전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타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전 헌재 판결문을 다 보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한자 한자 다듬어 쓴 그 명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주장과 논리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직위원 판사로 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법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법관들의 도매금으로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사실에 종지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도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인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 국민들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이러다가 법원이 지귀연화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조롱도 많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